안녕하세요. 이해드 정병국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품입니다. 낫그리드는 제품명이고요. 그리고 아래 보이는 거는 제품의 이미지입니다. 이 제품명에 이 제품의 어떤 기능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닷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점입니다. 이제 뭐 닷컴들 많이 했잖아요. 점이고, 그리드는 격자인데 흔히들 전력망을 얘기할 때도 그리드를 씁니다. 그래서 낫그리드를 합심으로써 아주 작은 전력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연구소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오프그리드에서 지속사용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태양광 보안 시스템 개발했고 휴대용도 개발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 낫그리드를 주력 제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제품이 필요할까요? 그럼 한번 전력 공급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한 78억 명의 인구가 있다고 이제 가정하는데요. 그중에 우리나라 같이 60억 명의 인구는 안정된 전력망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전기가 부족하다나 그런 거는 거의 못 느끼죠. 여름에 어떤 냉방 수요가 많아서 블랙아웃이 우려된다, 그 정도이지 전력난으로 고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을 보면은 불안전한 전력망, 정이라면 정전하고 공급 부족이 많은 쪽에 한 8억 명들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기 좀 어렵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오프그리드, 아예 전력망이 없는 쪽에, 그쪽에서는 전력망이 없기 때문에 전력 그 자체가 희소자원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전력 확보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태양광 발전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 발전은 저희가 하는 약간 틀려요. 저희 나라 우리 사람 흔히 아는 태양광 발전은 전력계통과 연결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스템인데, 여기서는 OGS라고 해서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있고 지속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OGS는 크게 두 가지의 그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해하기 쉽습니다. SHS, 솔라움 시스템, 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라는 하나의 분야가 있고요. 또 일상생활에 쓰는 것이죠. 또 하나는 펄스, 이건 좀 이름이 길어져 한글로 번역했는데 사업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이용해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활발히 많이 쓰고 있는데, 최근의 추세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용 범위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고,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SH 사용자들은 더 많은 용도로 쓸 수 있는 범용성이 있으면 좋겠다, 또 쌌으면 좋겠다, 그리고 쓰기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찾고 있고요. 펄스는 간단히 예를 들면 그 기존에 여기 보는 것처럼 펌프가 있는데 펌프를 오프그리드 쓰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태양광 발전 장치가 필요한데, 그 발전 장치가 내가 만들어 파는 그 펌프와 잘 어울리는 신뢰성이 있는지, 그리고 요구하는 전압과 전력을 주는지, 그리고 부품으로 도달했을 때 싼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니즈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소개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앞부분만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어서. 저희 제품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본체고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이 좀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레이션도 없고, 배터리 팩 본체에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내부터 낫그리드를 태양광 발전 다목적 에너지 전환 장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범용성입니다. 즉 다양한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일상생활, 생산활동, 공급 서비스, 스포츠, 레저에 필요한 전원기들을 공급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확장성입니다. 이 부분은 고객 관점은 경제성과도 어울리는데, 처음 출발할 때는 저희가 기본 세일즈 유닛은 스타터팩을 구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쓰다 보면 전기가 쓰고 싶으면은 새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광 패널을 추가해서 발전량을 증가시키고, 배터리 팩을 모듈화되어 있는 배터리 팩을 추가해서 충전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편하죠. 그리고 편의성, 아까 제가 고객들이 다양한 편하게 쓰고 싶다고 했죠. 기본 유니버설 브래켓이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DIY 관점에서 수직면이나 수평면, 둥지에 자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구성입니다. 가혹한 5개월간 안정을 쓸 수 있도록 완전한 IP66 방수 구조와 내풍압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과연 대장만 해서는 안 되겠죠. 경쟁 제품 어떤가 간단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에는 지금 보여드린 건 SH 제품들인데요. 저희 나라는 뭐 거의 구경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전 세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두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 R&D 025처럼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제품 $800입니다. 그리고 연구 비파워 300처럼 용량도 크고 좀 디자인도 멋있고 그렇게 승부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먼저 확장성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제품들은 발전량이나 저장량은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본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확장이 불가능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저희 건 확장이 가능하죠. 두 번째, 범용성. 태양광 패널은 반드시 밖에 설치해야 됩니다. 태양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본체는 그 방열 때문에 통풍 구조 때문에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 쓰는 걸 권장하고 실외에 쓰려고 하면은 함체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 거는 완전한 밀폐 구조로 해서 어디서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확장을 전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발전량당의 단가를 보면은 스타터팩은 $3.1이지만 배터리를 추가하고 태양광 패널을 증가시켰으면은 이 단가가 $2.1 per 와트 아워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저가 제품과 그리고 고가 제품의 가격을 가지게 됩니다. 국내 시장에 대해 말씀, 사실 국내 시장은 OGS 시장의 거의 불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OGS 시장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태양광 가로등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없죠. 전력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희망하는 바는 우리나라 친환경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동형 유리 발전기라든가 그리고 휴대용 전원공급장 이것을 저희들 일부분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리 발전기도 큰 건설 현장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봐는 못해도 일정 부분은 대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달청의 제품을 전수조사에서 비교해봤는데 저희 걸로 만들면 현재 가로등을 60W 기준에서 60% 수준으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가끔 그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태양광 응용한 신호등들이 있잖아요. 저희 걸 가지고 등도 만들고 CCTV도 하고 충전기도 동시에 하나로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 코로나 전에 전화해 보게 됐는데 화상 미팅을 해서 한 전 세계 30여 개국 100여 명의 바이어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저희 제품을 소개해 줬더니 좋은데 왜 이동성은 없느냐 그런 요구를 해서 이동 환경에서도 쓸 수 있게. 그래서 현재는 이 상태는 저희가 시제품이 완료된 상태이고 빠르면 올해 말에 양산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시장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죠. 이동 환경에서 쓸 수 있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뒤로. 그 세계 시장을 말씀드리면은 다 제 시장은 아닙니다만 코로나 이전에는 한 20조 규모입니다. 그리고 연간 CAGR 30%였는데 이것도 코로나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20년도 상반기에 많이 침체가 됐죠. 그리고 반등이 다 침체되고.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희망을 보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 SHS는 그 용량에 따라서 티어 0, 1, 2로 구분이 되는데 이 저희 제품은 티어 2에 좀 속합니다. 이 침체 국면 중에서도 조금 더 용량이 큰 쪽에 대한 그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구매력이 더 있으니까 영향을 덜 받았겠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예상은 장기적으로는 보다 용량이 큰 제품에 대한 고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그 사업 모델입니다. 저희는 그 밸류체인 관점에서 이 후방 하드웨어 제조와 설계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시장일 경우에는 저희가 다 커버를 해야죠. 끝까지. 하지만 저희 주력 시장 해외 시장입니다. 그쪽에는 밸류체인 전방에 있는 기업들과 어떤 그 얼라이언스 업무 제휴를 통해 진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쪽 시장에 SS 시장, 펄스 시장 그렇고요. 특히 펄스 시장은 저희가 그 펄스 완제품 기업과 부품을 공급하는 식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 시장 마켓 포텐셜입니다. 가장 큰 시장은 전 세계 인도이고요. 이 그 넘버링은 그냥 잠자리가 순위이지 진입 순서는 아닙니다. 어느 쪽은 저희가 먼저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불행하게도 한국은 제일 작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기적인 사업 확장 로드맵입니다. 현재는 1단계로서 국내 생산과 판매, 수출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생산 마케팅 유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은 기존에 닥그리드가 돼 있고 모바일 닥그리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제품 단계고요. 장기적으로는 또 큰 용량에 대한 수요가 있어가지고 닥그 스테이션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레드 코리아가 지금 주식회사 이레드입니다.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레드 코리아로 바꾸고 이레드 인디아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이렇게 국내는 조달 시장이 좀 규모가 크고 유엔의 공공 조달 시장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레드 인디아는 현재 논의가 어떻게 되냐? 인디아를 이제 추진한 이유는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요. 또한 인도 정부 자체가 메이드 인 인디아 그 프라이어리티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인도의 그 저임금 노동력이라든가 가격력 확보까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기술 투자를 하고 인도의 파트너는 그쪽 오퍼레이션을 하고 이렇게 MOU 체결을 해서 지금 글로벌 투자 대상으로 IR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이레드 코리아는 R&D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이레드 인디아는 전직은 생산과 글로벌 마케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별도의 IR이고 제가 오늘 하는 건 또 이레드 코리아를 위한 IR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 예상 매출, 이건 이레드 코리아 기준에서 인도 오퍼레이션은 일단은 접어두고요. 저희 내부적인 예측으로는 2026년까지는 100억 정도의 매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4년도에 브레이크이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요청 금액은 이 캐시플로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2024년 브레이크이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7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뭐 7억이면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7억만 자금만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가 많이 힘들 거예요. 그 돈이 다 원자재 구입하고 오퍼레이션 코스트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누적 그 영업이익이 2026년에 한 3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력은 단촐합니다. 대표이사는 저는 제가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고 그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는 관점도 이 기술이 시장에 쓸 수 있는 기술이냐, 시장 지향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 인도에 있는 저희 파트너들입니다. 현재 저와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이들과 같이 해서 인도 파트너 이레드 인디아 설립을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표 잘 들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광현 네. 팀장님. 저 내용을 듣고 되게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저걸 이제 개발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고 근데 마지막에 진짜 두 분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은데 앞으로 뭐 이렇게 인력 충원 계획이나 이런 부분 있는지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어펜딕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변 가지고 많이 부족해서 정말 거의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오긴 했는데 어펜딕스 이제 그 이레드 코리아의 그 많이 넘어가네요. 지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12명. 근데 여기 보시면 경영 지원 쪽이 있고 제일 먼저 저희가 시급한 인적 지원은 마케팅 쪽입니다. 그리고 생산은 저희는 지금 소량은 여기 자체 생산하지만 그 내부의 공장을 가질 생각은 없습니다. 국내에 국내 이제 전문 기업 OEM 계약이 돼 있어서 저희는 SCM 매니지먼트 하는 쪽으로 그리고 장기 연구 개발 이런 식으로 이제 인력 충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뭐 자금 조달이 돼야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네, 정회훈 대표님. 네, 특허는 지금 어떻게 출원하신 게 있으신가요? 특허는 현재 출원한 건 없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항상 그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 중에 하나가 특허 출원 여부이긴 한데 안 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제가 정부 지원 사업 하다 보면 그 특허 출원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요. 저 핵심 기술을 갈랄게 저희들이 핵심 기술은 병렬 처리 최대 절점 추종 지역이 좀 깁니다. 영어는 듀얼 프로세싱하고 통합 충방전 관리 기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원천 기술 MPPT인데 이거는 이미 공지의 기술이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만 저희는 저희 시스템 확장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종의 영어로 보면 투익이라고 하죠. 거기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고 굳이 이거를 특허를 출원해서 기술을 오픈하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내부화한 부분이고요. 이 통합 충방전 관리 기술도 항상 태양이 뜨는 건 아니니까 태양광으로 충전할 수도 있고 태양광 불가능할 때는 그리드에 커넥트 충전할 수 있는 그리고 배터리를 확장하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이 부분도 기술을 아시는 분이면 그것도 기술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걸 내부화해서 그 로직은 공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거는 이 제품 디자인 보이는 것처럼 사실 그 아웃도어에 그 적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 설계 기술 그리고 사실은 이 함체가 사실 저희 원가 구조 중에 좀 이 껍데기 값이 되게 많이 비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구성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또 이 본체 자체가 하우징이면서도 어떤 히트싱크 역할도 합니다. 일본은 골판 구조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특허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재의 생각이고 저희들이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천 기술이고 그런 것은 특허를 출원할 예정입니다. 예, 뭐 특허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어느 쪽으로 핵심 기술이 지금 축적이 됐는지 그걸 질문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특허 자체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그렇게까지 특허까지 추론하지 않아도 어떤 기술의 침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우려하는 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가 아까 그 로드맵 보여드린 것처럼 그 다크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는 그 최대 발전량이 240W인데 3kW 이상이 되게 되면은 거기엔 더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 그쪽 부분은 저 특허를 추론할 예정입니다. 네, 조광현 팀장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에너지가 지금 사실은 많이 남아 돌아서 폐기하고 막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수요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 시장에서 조금 지금 글로벌로 먼저 진출하고 나중에 이제 한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아까 도표에 있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거 좀 보였거든요. 몇 년도부터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공략하실지 그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마켓 포텐셜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제일 원하는 시장은 한국 시장입니다. 제가 가깝고 제 접근하기 편하고 제가 모든 밸류체인을 다 할 수 있고 하지만 시장이 성숙돼 있지 않고 근본적인 정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제 제품도 벤처나라에 등록돼 있고 공공재들 상담에 참여를 해서 주로 공공 쪽을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보다 시장 잠재력이 마켓 포텐셜이 해외 쪽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어들을 상담해보면 느끼는 것들이 인도 바이어들이 반응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병행을 하는데 다만 저의 그 무게중심과 비즈니스의 포인트를 해외 시장에 먼저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 차트를 먼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그 마켓 페니트레이션하고 라이브 프로덕트 쪽이거든요. 그래서 인도만 예를 들면 현재 2,500만 개 제품이 실제로 쓰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니트레이션이 20%밖에 안 됩니다. 즉 80%의 저의 추가적인 기회가 있는 기회 시장이기도 합니다. 큰 시장이고. 한국을 치자면 요 밑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장표를 보면은 꽤 많은 해외에서 꽤 많은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저 제품들은 뭐 주로 쓰이는 제품들이 있나요? 그 제품들의 가격대가 있는지. 이 제품들을 아까 그 SH 티어 0, 1, 2를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대부분 라이브 프로덕트에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은 티어 0 가장 엔트리 레벨의 제품입니다. 그 기능은 뭐냐면 조명과 핸드폰 충전 정도 그 정도이고 자 그럼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이게 그 주로 SHS 그 프라이스 디스트리뷰션인데 여기 보시면 티어 1 피코인데 이런 식으로 쭉 그 용량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아까 조명 정도는 3달러에서 26달러 레인지고 쭉 가서 대용량 저희 그 확장팩의 목표 시장은 780에서 1760달러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 그레이드 된 건 제 목표인데 현재 저희 제품 수준이 경쟁 제품 대비 아까는 제가 뭐 가격 경쟁이 높다고 했지만 엄밀히 말씀드려도 소비자는 총액을 따지지 단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다 좋다. 그래서 현재는 이 수준인데 이 투자 유치는 양산을 통해 끌어내릴 예정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은 이거 페이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할부 프로그램입니다. 워낙 그 아시아나 아프리카 쪽 구매력이 없다 보니까는 선납을 예를 들어 70달러 정도 내고 나머지는 매달 그 시스템에 GSM 통신 모듈이 있습니다. 쓰는 만큼 그나마 핸드폰 요금 낼 때 같이 내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포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GSM 저희가 쓰는 방식이 아니라서 개발에 난이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제품은 이런 포지셔닝 자체가 좀 고가입니다. 이런 고가 제품에 대한 구매자들은 어떤 지불 능력이 있어가지고 또 인스톨 페이먼트보다는 한 번에 지불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저희가 페이고 기능은 탑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페이고 시장은 많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는 티어 1 정도만 해도 말씀해 주셨던 큰 시장 중 하나인 인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쓰는 거예요? 예, 충분히 쓰고 있습니다. 티어 1. 근데 우리는 지금 티어 2 이상의 성능과 가격을 가지고 인도 시장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인도 시장은 지금 아까 장비를 추가한 트랜지션이 있거든요. 피크가 엔트리 레벨이고 그리고 티어 1에서 점점 티어 2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를 잡은 이유는 현재 이제 포인트가 안 보여가지고 현재 있는 티어 2에 처음에는 SH50에서 메가트 정도 이쪽 시장도 상당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기존에 존재하는 시장은 좀 아래쪽 시장이 많지만 피코라든가 티어 제로 쪽이 점점 이쪽에 소비자의 전력수가 증가하면 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쪽에 먼저 제가 들어갔다 하고 또 잠재적인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것으로 주식회사 이레드 정병국 대표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